그 지금 황사 지금 거의 뭐 어제 하루 종일 그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이 황사 상황 오늘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시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기상청의 박정민 통보관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안녕하십니까. 올봄 그 최악의 황사라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황사 상황이? 네, 지난 26일부터 몽골과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대기 하층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예. 어제 새벽 서해오도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남부 그리고 제주도까지 황사 경보가 발표되었고요. 예. 현재까지도 강원 중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된 황사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황사의 농도는 차차 옅어지겠지만 오늘은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즉 PM10 농도가 높겠고 예. 대기 하층 기류가 정체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어제는 좀 더 이렇게 진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요, 황사가. 오늘 지금 보니까 지금 서울 쪽이 상암동 쪽인데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요. 2015년 이후에 6년 만에 황사 경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제 저도 이제 보니까 그 옆 건물도 잘 안 보일 정도 그런 것도 있던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이제 황사 경보가 발령이 됩니까? 네, 황사라는 거는 예. 눈으로 보여지는 뿌연 정도를 기준으로 황사다 아니다라고 관측하게 되는데요. 아, 예. 황사 경보는 지상에서 관측되는 황사의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즉 PM10 시간 평균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예. 황사 경보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상공에 떠서 지나가는 황사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하강하여 사람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즉 지상에서 관측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황사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보통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주로 황사 발원지는 중국하고 몽골 지역인데요. 예.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황사의 특징에 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네. 최근 이곳 황사 발원지에서는 강수량이 10mm 미만으로 매우 적은 상황이고요. 예. 이 부근 기온이 높아서 눈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아. 이는 황사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발원지에서 황사가 우리나라로 수송되고 우리나라 부근에서 황사가 지표로 하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예. 지난 3월 16일 경우에는 강한 황사가 우리나라 부근 약 2km 상공으로 떠서 통과했고요. 예. 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오늘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황사는 지표 부근까지 하강해서 지상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 황사가 이번에는 이제 그 지표 부근까지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그 황사 영향 때문이겠죠, 아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이게 이제 나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나쁜 기준이죠. 그것보다 한 4배 초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예. 황사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 부근에서 대기가 정체할 수 있는 기압계가 유지됨에 따라서 황사가 약화되는 것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황사는 차차 약화되겠지만 오늘까지 서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요. 예.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한 잔존에 있는 황사 입자로 인해서 내일까지도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일단 황사가 유입되면 그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냥 뭐 이해가 갑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근데 반대로 그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게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맞습니까? 예, 조금 원론적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미세먼지라는 큰 틀에서 보면 황사나 초미세먼지나 모두 미세먼지에 포함됩니다. 예. 초미세먼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입자가
매우 작은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측 예보를 수행하고 있고요. 황사 발원지 모래가 강한 바람에 의해 수송되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오로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발원부터 이동, 영향까지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황사 경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데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러한 경우는 기압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사는 지표 부근의 강한 바람에 의해서 수송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부유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황사가 다가올 경우에 지표 부근의 강한 바람에 의해서 확산되면서 옅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같은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황사, 미세먼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이게?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예, 오늘까지는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PM10 농도가 높아서 황사가 네네.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대기 하층의 기류가 지금 현재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내일까지도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예. 자, 그리고 자, 이런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발생하면 우리가 호흡기 건강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네, 미세먼지 오늘과 내일은 황사겠네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특히 노약자분들께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외출을 삼가시고 외출을 하실 경우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예. 또한 황사 관련해서 기상청에서 시시각각 발표하는 황사 예보와 특보 그리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마스크 좀 우리 KF94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도 끼고 네. 나가면 좀 괜찮을까요? 잘 끼고 나가면?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KF94 같은 경우에는 황사 같은 입자가 큰 미세먼지들은 마스크로 대부분 다 걸러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부득이하게 외출하려면은 마스크 제대로 된 거 잘 쓰고 나가야겠네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벚꽃 개화 시기 어떻습니까? 이게 평년보다 좀 빠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서울의 경우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주 수요일이죠. 3월 24일에 벚꽃이 개화했는데요. 예. 최근 10년 동안의 벚꽃 개화 시기를 보면 4월 초순 또는 중순이 많았는데요. 예. 올해 3월 24일 벚꽃 개화는 1922년에 서울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빠릅니다. 이처럼 벚꽃이 평년보다 빨리 개화한 이유는 2월과 3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도 높고 일조 시간도 평년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3월 23일 날 발표된 3개월 전망을 보시면 먼저 기온은 4월과 6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5월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4월에는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고 5월에서 6월은 일시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습니다. 예. 강수량을 또 말씀을 드리면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5에서 6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예.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지만 6월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청의 박정민 동부관이었습니다.